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최웅규TV. 오늘은 사이버 세큐리티 산업이 국내외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정보보안 위협이라고 하면 주로 국가 밖에서 이러한 위협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의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러한 문제가 국경 내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보안 요소들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차에 장착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우리가 음원을 감상할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 스피커, 인터넷에 연결된 TV, 스마트워치, 이러한 것들이 사물 인터넷 사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기세, 누진세가 이슈인데 전신주에 센서를 부착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전력량을 탐지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발전량을 통제하는, 조절하는 이런 시도 역시 사물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네트워크 접근성이 무한히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보안 위협, 해킹과 같은 이러한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보안 위협이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고 거대한 규모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기존의 전통적인 법제도나 체제, 우리가 이 조직 등에서 이러한 정보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보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시장의 문제를 위시하고 법제도나 규제 정책 등을 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살펴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 정보 보안 관련 이슈가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보호 산업의 정의나 이러한 산업 범위에 대한 설정은 이게 글로벌리하게 통용되는 견해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IDC하고 가트너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 IDC는 정보보안 산업을 정보보안 제품하고 정보보안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있고, 가트너는 이 관련된 정보보안 산업을 기업 영역하고 소비자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소비자 영역은 소비자용 보안 소프트웨어로 분류한 점, 기업 영역은 9개 영역으로 정리를 했는데, 인증 접속 관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보안 장비, 기업용 보안 서비스, 이외에 응용 보안,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보안, 이 통합 위험 관리, 기타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이 정보보안 산업을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할 때는 이 정보보안 산업을 크게 정보보안하고 물리보안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어떤 제품이나 이러한 서비스 산업으로 세분화해서 이를 실태조사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보안 플러스 이 물리보안도 정보보안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IDC나 가트너에서는 이 물리보안을 제외한 상태에서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보안 산업의 세계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가장 큰 시장 규모와 가장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인 산업은 보안 서비스 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좀 클라우드 보안, 이 클라우드 세큐리티 쪽이 좀 급부상하면서 앞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보안 장비,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의 어떤 침입 탐지나 방지 시스템, 그래서 ID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당되는 이 IDPS 관련 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학회지에서 발표된 이 산업 연간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정보보안 제품 산업시장 매출이 정보보안 서비스 산업시장의 매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제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정보보안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 이것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차후 정보보안 산업의 발전에 좀 다소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 창출이 미약한 정보보안 제품 산업 부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여집니다. 좀 더 이를 풀어 얘기하면, 정보보안 산업의 주력 시장을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치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 서비스 시장으로 전환해가는 노력도 동시에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양상을 세계 주요 국가 비교를 해보면, 관련 산업의 성숙기에 도달한 미국이나 일본의 이런 정보보호 산업 구조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에 어떤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이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있죠. 성장률도 연평균 6.7%에 지나지 않아서 이 세계 시장 성장률에 비해 한 2%포인트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보보안 산업은 정부 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정보보안의 최대 고객으로 시장의 50% 정도를 정부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도 미국과 같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자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다거나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국내 정보보안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겠죠. 한편 일본에서는 이런 DX 정책의 추진의 일환으로 정보보안 관련 기술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정보보안 인재 육성이 어려워서 만성적인 IT 기술자나 보안 기술자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일본의 정보보안 산업은 외주에 높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주로 국내 내수용으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할 필요도 있어 보여집니다. 어쨌든 국내 정보보안 산업이 현재 부진을 좀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품 시장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매력도가 높은 이러한 서비스 시장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시장 육성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계 시장의 약 50%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컨설팅, IT 아웃소싱, 임플리멘테이션, 이러한 정보보안 서비스 산업의 정부 차원의 육성도 시급히 요구되겠죠.
더불어서 기업들도 서둘러 정보보안 서비스 부분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참고 문헌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채은규TV.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